고모, 할머니 제사는 이제 그만해요. 작은 고모랑 둘이서 두 자매들끼리 의논해서 안 하는 걸로 해요. 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화가 차올라 견딜 수 없었어요. 두 자매들끼리라고 이렇게 예의 없다고 느낀 말은 처음이었어요. 야, 뭐라고? 두 자매들끼리? 내가 네 친구야? 아, 왜 화를 내냐고요? 죽은 오빠 대신 집 나간 지 엄마 대신 20년을 넘게 키워온 민철이는 지지 않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이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영희입니다. 올해 57.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죠. 결혼은 안 했어요. 아니, 못했다는 게 맞겠네요. 28살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해 겨울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은 울음바다였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오빠 아내, 그러니까 올케 언니가 7살 민철이를 두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애가 너무 어려서 못 키우겠다. 미안하다. 짧은 메모 한 장 남기고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넋을 놓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손자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더 무거우셨던 거죠. 60이 넘은 나이예요. 그때 동생 영숙이가 말했어요. 언니, 내가 민철이 데려갈까? 우리 집에 애들 있으니까 같이 키우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영숙이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았고, 제가 엄마랑 가까이 살고 있으니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인생에 민철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주말만 봐주려고 했어요. 근데 주말이 평일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죠. 어머니 혼자서는 벅차셨으니까요. 민철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제법 했죠. 아주 가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 엄마는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말했죠. 곧 올 거야. 그때까지 고모가 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올케 언니가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긴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민철이를 정말 아끼셨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손자에게서 달래셨던 거죠. 주말마다 민철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갔어요. 어머니는 민철이 얼굴만 봐도 웃으셨죠. 우리 민철이 오빠 닮았네. 키도 크고. 민철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많이 먹어.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민철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등록금에 학원비에 옷값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죠. 제 월급의 반 이상이 민철이한테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으니까요. 제가 조금 힘든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영숙이는 달랐어요. 언니, 민철이 학원비 내가 좀 보태줄까? 언니 혼자 다 하기 힘들잖아. 고마운 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명절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언니가 민철이 키우니까 내가 좀 편하긴 해. 편하다는 말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처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민철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붙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우리 민철이가 이렇게 컸네. 오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도 기뻤어요. 정말 뿌듯했죠. 20년 가까이 키운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철이가 대학교 2학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3달 만에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철이가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뒤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고모님이시죠? 저, 민철이 엄마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해 만에 돌아온 엄마. 민철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야 했어요. 분노해야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담담하게 민철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민철이가 전화했어요. 고모, 저 엄마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다고. 민철이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근데 그 담담함 속에 뭔가 기대 같은 게 섞여 있었죠. 고모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가 좋으면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제게 있나 싶었죠. 그 뒤로 민철이는 엄마를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러다 어느 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죠. 민철이 엄마 그러니까 올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혼자 집 나가서 살면서 이 남자와 살다가 저 남자와 살다가 뒤늦게 아들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엄마 집이었지만 민철이를 위해 엄마의 집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민철이에게 유산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민철 엄마는 대번에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민철이를 위한 선택이라더니 오갈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집이 민철이 꺼인 걸 알고 저러는 건지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그냥 민철이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의 품도 느끼고 결국 필요한 건 엄마이니까. 한 번은 민철이가 말했어요. 고모 엄마가 있으니깐 확실히 좋아. 내 편이 생겼잖아.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민철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제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올케라고 해야겠죠?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민철이 키워주셔서 제사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요. 제가 모실게요. 다른 건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올케는 저에게는 생선만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첫 제사인 만큼 더 정성을 들이고 싶었고 엄마의 첫 제사인데 내 손으로 잘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생선뿐만 아니라 나물과 전까지 함께 준비하겠다고 얘기했죠. 밥과 국만 잘 끓여달라 했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이제 이 사람도 가족이 되는구나. 그렇게 첫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사 준비는 늘 제가 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집안 제사상은 제가 차렸죠. 고기 굽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영숙이는 가끔 나물 하나 들고 왔어요. 언니, 이거 시장에서 샀어.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마트에서 산 시금치나물이었죠. 그래도 고맙다고 했어요. 안 가져오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는 달랐어요. 엄마의 제사이고 집 나갔던 며느리가 왔으니깐요. 올케랑 같이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올케가 어서 오세요, 형님. 하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분명 우리 엄마의 집이었고 내 집 같았었는데. 고모님, 제가 과일 좀 좋은 거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큰 전복까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어머님이셨잖아요. 어머님.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올케한테. 어머님이 어떤 적이 있던가. 엄마가 울면서 붙잡았지만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갔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머님이라고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속으로 화가 났어요. 제사는 조용히 지냈어요. 민철이가 절하고 영숙이네 식구들이 절하고 올케도 절했죠. 올케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민철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케가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목 놓아 우는 모습에 저와 영숙이는 그만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얼굴로 올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올케가 지금 와서 이렇게 통곡을 하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영숙이와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올케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진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철이는 자기 엄마인 올케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등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말하고 물을 가져다 주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제사상 앞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해졌고 그건 영희 가족과 저만. 서로 눈치만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제사라는 엄숙한 자리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할 때였어요. 올케가 말했죠. 고모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생 많으셨죠? 괜찮아요. 늘 하던 거라.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같이 준비해요. 그래도 고마운 말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근데 영숙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좋겠다. 언니도 나이 드는데 혼자 하긴 힘들잖아. 그 말에 올케가 웃었어요. 네, 제가 이제 며느리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며느리. 그 단어가 또 귀에 걸렸어요. 20해 동안 어디 있었는데. 돌아온 올케가 며느리 행세를 하는 뻔뻔함에 저는 헷갈렸어요. 그렇게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엄마 제사를 지내고 저는 큰 생선과 좋은 과일을 준비해 갔죠. 올케는 나물과 간단한 전을 준비하더라고요. 민철이는 부모와 다름없다며 저에게 첫 취업 기념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었어요. 저한테도 가끔 연락했어요. 김장할 때면 고모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큰 통으로 2통씩 꼬박꼬박 가져갔죠. 고모님 건강하시죠?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친절했죠. 근데 그 친절함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10번째 제사가 다가왔어요. 고모님 건강하시죠?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올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친절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올케는 참 말을 부드럽게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절함이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그 친절한 말투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제사 때마다 올케가 안부 전화를 하고 서로 준비할 것들을 나눠서 의논하고 그렇게 함께 제사를 준비했죠. 올케는 직장 다니면서도 나름 성실하게 제사 준비에 참여했고 저도 시누이로서 도울 건 돕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올케의 전화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점점 더 자주 이번엔 이것 좀 부탁해요. 저번엔 제가 했으니. 이번엔 고모님이 해주세요. 같은 말들이 늘어났죠.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지 싶어서 흔쾌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준비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10번째 제사가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케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고모님, 이번 제사 준비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번엔 함께 준비하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올케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회사 출근해서 바빠서 이번에는 형님께 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다 부탁한다고요? 제사 준비를 통째로 저한테 맡기겠다는 말인가요? 아휴, 회사도 매번 야근이라 너무 피곤해요. 올케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피곤하다는 건 이해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형님, 저는요, 애들 장가 보내려면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그쵸? 올케는 계속해서 자기 사정을 늘어놓았어요. 애들 장가 보내는 것도 돈 벌어야 하는 것도 다 이해해요. 근데 그게 제사 준비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저라고 한가한 사람인가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일이 있고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요. 고모가 이번에 준비해줘요. 미안해요. 결국 올케는 미안해요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 미안해요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인 말처럼 느껴졌죠.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이게 10번째 제사예요. 벌써 10번이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올케가 아예 대놓고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다니요. 장 보는 것부터 음식 만드는 것, 제사상 차리는 것까지 혼자 다 하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반반씩 나눠서 했는데 이젠 아예 손도 안 대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올케가 시댁 제사 준비를 시누이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말이 되나요? 애들 장가 보내려면 돈 벌어야 한다는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돈 안 벌어도 되나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가족이 있는데요. 올케만 바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죠. 그 친절했던 목소리, 그 부드러운 말투가 이제는 그저 제게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포장처럼 느껴졌어요.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올케가 바쁘다고 해서 제가 거의 다 준비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사상이 없었어요. 상도 안 차려놓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사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힘들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놓을 상조차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올케가 바빠서 음식 준비를 못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상 펴는 것조차 안 해놓다니요? 집에 있으면서 상 하나 피는 것도 못했단 말인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조카인 민철이에게 따졌어요. 야, 상도 안 피고 뭐 했어?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제 목소리가 커진 것도 몰랐죠. 며칠 동안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지쳤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걸 보니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민철이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고모, 뭐 힘들어서 그래요? 상 지금 피면 되지. 거참 되게 뭐라고 하네. 민철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제가 별것 아닌 일로 호들갑 떤다는 투였죠. 화 좀 내지 마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며칠 동안 혼자 음식 준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챙겨서 왔는데 정작 집에서는 상 하나 안 펴놓고 있으면서 화내지 말라고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상 피는 것도 못해? 제사 시간은 다 됐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 올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엄마 어디 갔니? 제가 묻자 민철이가 대답했어요. 아직 안 왔어요. 회사에서 일 마무리하고 온다고 했어요. 제사 시작 시간이 코앞인데 올케는 아직 집에도 안 온 거예요. 음식 준비는 저한테 다 떠넘기고 상 피는 것도 안 하고 정작 본인은 제사 시간에도 안 나타나다니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죠. 제사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제사 시간에도 안 나타나는데 민철이는 그저 상 지금 피면 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고요. 야, 네 애미 이런 것도 준비 안 하면 일찍이라도 오던지 참 가지가지 한다. 고모 그만해 좀. 엄마도 일하고 오면서 마음이 바쁠 것 아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화도 나고 허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결국 민철이도 지 애미 편드나 싶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제사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결국 저는 혼자서 부랴부랴 상을 펴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민철이는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하고 올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올케는 오지 않았어요. 제사 끝내고 넘어가지 않는 밥을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나에게 민철이가 말했어요. 고모 김치 정말 맛있어요. 고모 김치가 최고예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말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씁쓸했어요. 김치는 좋아하면서 고모는 언제까지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몇 일째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제사 얘기 좀 하려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고모,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제사 그만 지내면 안 될까요? 뭐? 고모도 나이 드시잖아요. 매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고, 마음으로만 기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철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제 그만 쉬시라고. 올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민철아, 제사는 그렇게 쉽게 그만두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모, 할머니도 고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집. 그러니깐 고모, 작은 고모랑 둘이 두 자매들끼리 의논해서 안 하는 걸로 해요. 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화가 차올라 견딜 수 없었어요. 두 자매들끼리라고 이렇게 예의 없다고 느낀 말은 처음이었어요. 야, 뭐라고? 두 자매들끼리? 내가 네 친구야? 아, 왜 화를 내냐고요. 민철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작은 고모도 솔직히 오시기 힘들다고 했다고요. 그냥 두 분이 편하신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요? 영숙이도 안 오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철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고모, 제발요. 저도 고모 힘든 거 보기 싫어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힘든 거 보기 싫다고요. 제 말 좀 오해하지 마세요. 끊어요. 다음에 전화해요.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저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20년 동안 너를 키울 땐 힘든 거 괜찮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제사를 그만두자고. 10몇 년을 지켜온 제사를 그냥 그만두자고. 화가 나야 했어요. 분노해야 했죠. 근데 눈물만 났어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허탈해서. 이틀 뒤 민철이가 집에 왔어요. 고모, 김치 떨어졌어요. 김치 좀 주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괘씸했지만 저녁도 챙겨 먹이고 김치도 통에 가득 담아줬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철아. 네? 제사는 정말 안 지내려고? 민철이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내가 먹을 김치는 내가 줘야 되고 할머니 제사는 못 지내겠다는 거니? 민철이 얼굴이 굳었어요. 고모, 왜 그러세요? 제가 고모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 진짜 내 생각이야? 아니면 엄마 생각이야? 고모,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제사 준비하기 싫다고 했지?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네 엄마한테 말해. 내년부터 제사 안 간다고, 알겠어? 고모, 진짜 왜 그래요? 민철이는 그렇게 김치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해에 제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이번 제사에 안 오실 거예요? 왜? 제사는 지내게요? 민철이 한테 얘기 못 들었어? 들었잖아. 뭘 새삼 전화해. 그동안 계속 전화도 없더니. 그럼. 죄송한데요. 생선만이라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고모가 항상 그래도 큰 생선 사줬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생선이요? 네, 고모님이 늘 하시던 그 참돔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모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사는 그만두자면서. 김치는 달라면서. 생선은 보내달라면서. 올케. 제사를 지내고 싶으시면 직접 준비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네? 고모님, 그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영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영숙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영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한테 들었어.
제사 안 지낸다고? 왜 그래? 민철이가 뭐라고 했어? 들었으면 알잖아. 언니, 그래도 그렇지. 애가 힘드니까 그런 말 한 거잖아. 언니가 이해 좀 해줘야지. 내가 이해를. 그래. 민철이도 이제 어른이고 엄마랑 지내야 하고. 좀 복잡하잖아. 언니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구는 거야? 양보. 그 단어가 또 귀에 걸렸어요. 영수가, 난 너와 다르게 계속 양보했어. 내 인생 다 양보했다고. 언니, 무슨 소리야? 민철이 키운 건 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누가 시켰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사실이잖아. 엄마가 언니한테 맡긴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한 적 없어. 나도 내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그럼 내 생각엔 내가 혼자 다 떠하는 게 내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좀 오버한 면이 있잖아. 민철이한테 너무 집착하고. 집착.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영수가, 난 집착한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아끼던 손자였으니까. 어머니 마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건 알지. 근데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잖아. 언니도 이제 좀 놓아줘. 민철이도 제사도 놓아주라고. 십몇 년을 키운 아이를. 내가 지킨 제사를. 영수가, 그럼 너는 뭐 했어? 제사 때 나물 하나 사오는 거 말고. 언니, 왜 갑자기 그래? 난 너한테 도움 달라고 한 적 없어. 근데 민철이가 제사 그만 지내자고 했을 때 너는 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나도 솔직히 힘들어. 매년 그 먼 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언니, 진정해. 이러지 말자. 난 진정했어. 그리고 민철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 제사를 그만두자고 할 거면 최소한 고모한테 제대로 된 말이라도 해야지. 알았어, 내가 말할게. 언니도 좀 마음 풀어.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뒤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 작은 고모가 사과하래요. 응. 근데 솔직히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철이 목소리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투가 묻어났습니다. 고모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제사 준비 힘드시잖아요. 저도 고모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도 방식이 있지. 내가 진짜 고모 생각했으면 다르게 말했어야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 말에 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철아, 너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솔직히 왜 고모가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 밤에 연락서 응급실 간 거. 그때 병원 데려간 사람 누구야? 한밤중에 택시 타고 병원 갔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 간 사람도 나고, 내가 중학교 때 담임한테 혼났을 때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한 사람도 나야. 그건 알아요. 그럼 알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제사 그만하자는 건 고모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필요 없어졌다는 말이랑 똑같아. 아니에요, 고모. 저는 그런 뜻으로. 민철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고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20해 넘게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서운한 말인지 몰라. 민철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고모, 저는 그냥 손주인데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아니, 저 말 이상하게 들렸나요? 할머니 제사는 원래 큰 고모가 지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손주니까 그냥 가서 절만 하면 되는 거고.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네?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민철아, 너 진짜로 고모가 제사 지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너 키운 건? 학원비 된 건? 용돈 준 건? 그것도 당연한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거랑 제사는 다른 문제잖아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뭘 더 말해야 할까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으면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 정리되면 전화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철이한테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영숙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올케가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죠. 고모님, 생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모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다 무시했어요. 일주일 뒤 제사날이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쯤 민철이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까? 필요할 땐 엄마 대신, 필요 없어지면 그냥 고모.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눈물이 났죠.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다음 날 민철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철아, 고모는 이제 제사 참석 안 할게. 너희 가족끼리 잘 지내. 김치 필요하면 마트에서 사 먹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며느리 역할은 올케가 하세요. 저는 고모니까요. 며느리 역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민철이 엄마만 해요. 고모. 그리고 제사 준비 힘들면 안 지내도 돼요. 민철이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고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민철이도 올케도 영숙이도 명절도 조용히 혼자 보냈어요. 가끔 민철이 생각이 났어요. 5살 때 제 손잡고 우유 사달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 꼭 잡고 떨리던 모습. 대학 합격증 받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하던 모습. 그 기억들이 가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고모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고모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편해요. 제사 준비 안 해도 되고 김치 담가줄 필요도 없고 민철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외롭냐고요? 외롭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